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조별리그 1차전 때 받은 경고 5장으로 인해 3,000달러 한화 약 401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 가운데 중국 매체가 당시 한국 선수들에게 경고 5장을 준 만잉 심판을 치켜세우면서 한국 대표팀과 심판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한국 시각 있었던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2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김민재, 이기재, 박용우, 조규성, 손흥민이 경고를 받았는데 AFC는 지난 21일 AFC 징계윤리 강령 제53조 25회람 2조에 의거해 한 경기 5장 이상의 경고를 받은 한국 대표팀에게 약 3,000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했습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 또 한 경기에서 5장 이상의 경고를 받는다면 AFC의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인 소우닷컴은 21일 중국 대표팀이 최근 한국 심판에게 보복 판정을 당했고 AFC가 이를 대신해 대한축구협회를 응징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 만잉 심판이 공정한 판결로 중국 축구에 영광을 안겨줬다며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에서 한국의 고영진 심판은 다이와이춘이 얼굴을 맞았음에도 레드카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FC는 고 심판이 제때 레드카드를 꺼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한국 언론은 만잉 심판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는데 오히려 만잉 심판은 AFC 심판위원장과 관계자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열렸던 중국 대 레바논전의 주심인 고 심판은 전반 13분 레바논의 칼릴 카미스가 스터드를 들고 중국의 다이와이춘의 안면을 가격했지만 VAR 판독 후 시니컬 파울로 판정했습니다. 시니컬 파울은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하는 파울인데 최근 축구 경기에서는 심판들이 시니컬 파울에 옐로카드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 도하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서 바레인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한국은 이강인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기분 좋은 출발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레인과 경기를 앞두고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바레인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날 경기에 배정된 심판진 때문이었습니다. 주심을 비롯해 제1, 2부심 그리고 VAR 판독 심판도 모두 중국 심판이었습니다.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판들이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불안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주심은 경기 초반부터 전혀 일관적이지 않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전반 9분 박용우가 상대에게 파울을 범해 첫 번째 경고를 받았고 이어 전반 12분에는 김민재가 바레인의 역습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옐로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박용우는 바레인의 알리 마다니 공을 갖고 있을 때 반칙을 범했고 김민재는 역습을 막기 위해 상대를 거칠게 밀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중원의 핵심 2명이 옐로카드를 받으며 한국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바레인은 이 점을 파고들어 더욱 날카로운 역습으로 한국 수비를 공략했습니다. 김민재와 박용우는 경고 누적을 피하기 위해 이전보다 신중한 플레이를 펼쳐야 했습니다. 카드 2장이 경기 흐름을 바꾼 셈입니다. 이어 전반 29분 이기재까지 경고를 받자 한국 수비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잉 주심은 바레인 선수들의 행동에는 관대했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등 한국 공격진이 상대에게 밀려 넘어지거나 부딪혀도 카드가 나오지 않았고 잠시 경기를 중단한 게 전부였습니다. 카드가 나오지 않자 바레인 선수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몸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상대 선수에게 발로 차이고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통틀어 총 7장의 옐로카드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5장, 바레인이 2장을 받았습니다. 카드의 숫자만으로 심판의 판정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바레인전 만잉 주심의 판정이 한국에 불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도 옐로카드 때문에 선수 교체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전 초반 이기재를 먼저 교체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추가골이 터진 뒤에는 김민재와 조규성을 김영권, 홍현석과 교체했고 경기 막바지에는 박용우도 박진섭과 교체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은 한국의 벌금에 기뻐했습니다. 소우닷컴은 정말 기쁘다. 중국이 한국 심판에게 보복을 당하자 AFC가 우리를 대신해 KFA를 벌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 경기 동안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최강의 수비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받습니다.
마닝 심판도 공평한 경기 진행으로 중국 축구에 영광을 안겨줬다면서 손흥민에게 준 경고는 AFC 심판위원장과 관련 심판 강사들의 지지도 받았다. 그 다이빙이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임을 모든 국가들에 알리는 좋은 페널티다. 손흥민과 한국을 처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매체는 중국의 어조 조별리그 2차전 레바논과 경기를 관장한 고영진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만도 한가득 표출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0대0으로 비겼는데 중국의 저조한 경기력이 아닌 심판 판정 탓으로 패배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상한 의견도 드러냈습니다. 소우닷컴은 이번의 실점 상황에서 일본은 이번 대회 우승 후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색한 수비력을 보였다. 힘이 부족했다. 베트남전에도 이 실점, 이라크전에도 이 실점이다. 중국 대표팀도 결코 칭찬받을 순 없지만 2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며 납득 어려운 비교를 했습니다. 또 소우닷컴은 일본은 이번 대회 전까지 10연승을 장식했지만 그중 8승은 친선 경기였다. 아마 결승전까지 갈 순 있겠지만 어디까지 이겨나갈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운 상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우리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조기 탈락한 베트남의 행운과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베트남 엑스프레스는 22일 올해 아시아컵에서는 베트남이 D조, 한국이 2조에 속해 있다. 두 팀 모두 진출했다면 베트남과 한국은 16강에서 맞붙을 확률이 높았다며 손흥민과 팀원들은 관심을 갖고 지난 금요일 2라운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기를 포함해 D조 팀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베트남은 이번 경기에서 좋은 출발을 보이지 못하고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내줬고 후반 들어 정신을 차려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으나 득점에 실패했다. 1차전에서 일본에 패한 데 이어 이라크와의 경기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조기 탈락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지난 토요일 알투마마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2대2로 비긴 뒤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경기하는 것을 지켜봤다. 베트남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컸다. 다음번에는 행운이 있길 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으로 활약 중인 그는 자신과 한국 대표팀을 지지해준 베트남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며 손흥민은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로 꼽힌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021-2022 시즌 골든부트를 수상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골든부트를 수상했다. 이번 시즌 그는 12골을 넣었는데 이는 맨시티의 노르웨이 공격수 엘링 홀란보다 2골 뒤진 것이다.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서 43골을 기록해 레전드 차범근과 16골 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베트남과 여러 차례 맞붙었다. 2018년 아시안게임 준결승전에서는 한국이 베트남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는데 일조했다. 2023년 10월 중순 그는 한국이 친선 경기에서 베트남을 6대0으로 꺾을 때도 출전해 득점했다며 경기가 끝난 뒤 많은 베트남 선수들이 찾아와 손흥민과 악수를 나누며 평소 TV에서만 보던 축구 스타를 만난 것 같아 반가움을 표현했다. 몇몇 코칭 스태프들은 터널 입구 앞에 서서 손흥민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